팔도 도시락이 러시아 국민 컵라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장 점유율 60%의 압도적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밀키스와 레스비, 오뚜기 마요네즈, 꽃게랑 초코파이와 초코송이 등도 모두 러시아 히트 제품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한국 제품 수급에 난항을 겪으며 중국 제품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드미트리 코스모도프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는 일상이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급여도 좋고 일도 안정적이었으니 감사해야 했죠. 아내 탈리아에게 작별 키스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집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어요. 탈리아가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는 따뜻한 갈색 눈과 검은 머리카락에 부드러운 웨이브가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우리 집에 한국 제품을 사왔어요. 한국 음식, 한국 가전제품, 모든 게 한국 거였죠. 저는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지만 그것들이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늦게 올 거예요? 그녀가 제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어요. 아니요, 정시에 올 거예요. 제가 말했죠. 공장에 문제가 없다면요. 우리 딸 엘로디아는 아직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15살이고 한국 음악과 프로그램을 좋아했죠. 식탁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였죠. 제가 예전에는 일본 폰이 더 낫다고 말했음에도 그녀의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사실 그녀의 폰은 제 것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있었죠. 출근길에 오늘 하루를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며 운전하고 있었어요. 공장은 넓고 바닥이 깨끗하며 조명이 밝았어요. 한국 국기가 러시아 국기 옆에 걸려 있었죠. 기계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각 작업대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제 친구 블라딘이 공장 바닥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는 저만큼 오래 여기서 일하고 있었죠. 그의 금발은 짧게 잘렸고 검은 눈은 항상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안녕, 드미트리, 그가 말했어요. 새 물품이 일찍 도착했어. 문제는 없어? 제가 물었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항상 그렇듯 완벽해. 한국 시스템이 효과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와 이것에 대해 논쟁했었죠. 수년간 저는 한국 제품이 중국이나 일본 제품만큼 좋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제 오래된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는 좋았어요. 거의 고장나지 않았고 고객들도 만족하고 있었죠. 그래도 오래된 생각은 바꾸기 어려웠어요. 제 아버지는 항상 한국 물건이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수년간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지금도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아침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생산 숫자를 확인하고 팀 리더들과 대화하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죠. 한국인 관리자들은 항상 공손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은 최고를 기대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짜증났지만 이제는 그들이 품질에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서방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 러시아 시장 철수 계획 중. 기사를 더 읽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죠. 러시아 전역의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장도 포함이었죠. 방 안을 둘러보니 동료들이 먹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이 방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였어요. 8년간의 안정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 꾸준한 급여가 사라지고 있었죠. 휴대폰이 손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탈리아와 엘로디아를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부엌에는 한국산 냉장고가 있었어요. 거실에는 한국산 텔레비전이 있었죠. 딸은 한국 과자를 좋아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오니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모든 관리자는 내일 아침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을 거였어요.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였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였어요. 집으로 운전하면서 거리를 따라 한국 상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년에 탈리아와 제가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던 한국 식당이요. 엘로디아의 휴대폰을 샀던 한국 전자제품 가게였죠. 이런 곳들이 곧 텅 비게 될 수도 있었어요. 집에서 탈리아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걱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날지도 몰라. 모두 다. 우리 공장도 포함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확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뉴스에 나왔어.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깨어 있었어요.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과 일하는 방식이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얼마나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죠. 수년간 저는 그것들이 특별하지 않다고 중국이나 일본 제품이 더 낫다고 말해왔어요. 이제 그것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니 우리가 곧 잃게 될 것에 대해 비로소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변할 거였어요.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알고 있던 편안한 삶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미래뿐만 아니라 저의 오래된 신념에 대한 진실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문을 닫은 공장들과 텅 빈 상점 진열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실일 리가 없어 아침 식사 때 탈리아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어. 그들은 남아있을 방법을 찾을 거야. 탈리아는 눈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지난 겨울 한국 백화점에서 산 거였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운전해서 출근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멈춰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꽉 차 있었어요. 모든 관리자들이 앞을 향해 줄지어 앉아 있었죠. 우리 공장 책임자인 김 씨가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평소처럼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재 국가 간 상황으로 인해 우리 회사는 30일 이내에 러시아에서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펐어요. 모든 근로자들은 이 기간 동안의 급여와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 안은 목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질문을 외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충격 속에 앉아 있었죠.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일. 모든 것이 30일 만에 끝나게 될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의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소문을 들었지만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공장 소리는 제 문 밖에서 계속되고 있었죠. 기계가 윙윙거리고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블라딘이 저를 보러 왔어요. 그는 문을 닫고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그의 뒤에 있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 그가 말했어요. 30일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죠.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다음엔 뭘 할 거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겠지 아마. 러시아 공장이나 중국 공장에서. 블라디는 그의 안정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같지 않을 거란 걸 알잖아. 일은 일이지.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오기 전에도 일했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일할 거야.
블라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죠. 드미트리, 8년 동안 난 널 지켜봤어. 처음에 넌 그들의 방식에 저항했지. 엄격한 규칙과 끊임없는 품질 검사에 불평했었잖아. 하지만 천천히 변했어. 그들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최고 관리자 중 한 명이 됐어. 저는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종이와 폴더들이 깔끔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관리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제가 말했어요. 그게 전부야. 블라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내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했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웠고 그들의 방법의 가치를 봤어.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그의 말이 제 얼굴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와 논쟁하고 싶었고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식 접근 방식을 존중하게 됐어요.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한 그들의 관심, 미래를 위한 그들의 계획,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근로자들에 대한 그들의 존중. 이제 상관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떠나잖아. 블라딘이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어요. 상관 있어, 드미트리. 네가 여기서 배운 것은 중요해. 문제는 네가 그걸 스스로에게 마침내 인정할 것인지야.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우리 공장에서 만든 작은 모형 자동차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이음새. 완벽한 페인트. 우리는 여기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공장은 30일 안에 문을 닫을 거였어요. 제 삶은 바뀔 거였죠. 하지만 제 안에 다른 무언가도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쌓아 올린 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제가 쌓아온 진실이 마침내 뚫고 나오고 있었죠. 한국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였어요. 한국의 방식은 잘 작동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공장에서의 일들이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2주도 안 되어 우리의 물품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보통 매주 월요일마다 도착하던 부품들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은 사무실 짐을 싸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최종 급여를 받게 될지, 다른 회사가 공장을 인수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그들에게 말할 때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들만큼이나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다른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탈리아가 쇼핑을 하고 돌아왔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국 상점이 문을 닫고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많은 진열대가 이미 비어있더라. 엘로디아가 좋아하는 과자를 찾을 수 없었어. 다른 걸 시도해봐야겠네. 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저는 엘로디아가 좋아하는 한국 과자 대신 러시아 쿠키를 먹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 모든 곳에서 변하고 있었죠. 제 휴대폰 화면이 떨어뜨렸을 때 깨졌어요. 보통 화면 보호기를 사던 한국 상점은 문을 닫았고 대신 중국산을 써야 했죠. 그런데 잘 맞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가장자리가 벗겨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짜증거리가 실제보다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우리 공장을 인수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대부분의 직원들을 유지할 거라고 했어요. 기뻐해야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보니 한국어 간판이 중국어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가리키고 메모하고 있었죠. 그들은 직원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 경영진 아래 첫 주는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품질 검사 횟수는 줄이고 있었죠. 수년간 일해온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생산 일정을 변경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블라딘과 저는 구내식당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시끄러웠죠. 직원들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세 대의 차가 최종 검사에서 불합격됐어, 그가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년간 각 단계가 왜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의 검사 규칙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단계들을 건너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품질보다 속도를 원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고객들은 품질이 안 좋은 차를 알아차릴 거야. 중국 관리자들은 자기들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 블라딘이 말했어요. 어제는 한국 방식이 너무 느리다고 내게 말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에 대해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죠. 오랫동안 그것에 저항한 후에 이제는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생산 책임자인 왕 씨에게 특정 품질 검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는 제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웃으며 걸어가 버렸죠.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산 냉장고가 작동을 멈췄죠. 탈리아가 수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 센터는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더 싸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새 중국산 모델을 사야 했죠. 선반은 허술했고 문은 꽉 닫히지 않고 있었어요. 엘로디아는 새 중국산 휴대폰에 불평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선명하지 않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있었죠. 지난주에 고장난 한국 휴대폰이 그리웠대요.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새 중국산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가 제게 분명해지고 있었죠. 수년간 저는 한국 제품이 중국이나 일본 제품보다 나을 게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물건들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자 그 차이를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정말로 더 좋았던 거예요. 한국 브랜드가 그리워 탈리아가 제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 마침내 제가 인정했어요. 내가 믿고 싶었던 것보다 정말 더 좋았어.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 생각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세상이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이제 한국의 품질이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가 잃은 것을 이해하게 된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어요. 중국 경영진 아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공장은 제가 8년 동안 일했던 그곳 같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깨끗했던 바닥은 이제 기름 얼룩이 생겨 있었고 밝은 조명은 더 어두워 보이고 있었죠. 직원들은 더 천천히 움직이고 대화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기 냄새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 문제가 생긴 날이 왔어요. 대량의 자동차 선적분이 국경에서 검사에 실패했던 거죠. 정부 검사관들이 브레이크와 에어백의 안전 문제를 발견했어요. 모든 차들이 우리 공장으로 돌아와야 했고 수리하는데 수백만 달러가 들 거였어요. 공장은 소리 지르고 서로 탓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중국인 관리자들은 러시아 직원들을 비난하고 러시아 감독자들은 서두른 생산 일정을 탓하고 있었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공장장인 장 씨가 모든 관리자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했어요. 우리가 회의실로 들어갈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창문으로는 회색 하늘과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보이고 있었어요. 안에 어두운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장 씨는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이 재앙은 게으른 러시아 직원들 때문이다. 그가 소리쳤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제 뱃속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에 있는 저희 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중요한 품질 검사를 건너뛰도록 강요받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일찍 발견했을 거였어요. 뜨겁고 강력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말을 멈출 수 있기 전에 입 밖으로 나왔죠. 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더 나은 품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 씨는 화난 눈으로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무슨 뜻이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얼굴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말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이 공장을 운영했을 때 우리는 추가 안전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차는 3번 테스트됐고 직원들은 문제를 발견하도록 훈련받았죠. 한국 시스템은 이런 종류의 실패를 예방했습니다. 장 씨의 얼굴이 더욱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방식이 중국 방식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실의 순간이었죠. 수년간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부정해왔어요. 한국 시스템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었죠.
이제 정직해야 했어요. 네, 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 품질 시스템이 더 나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런 값비싼 실수를 예방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함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들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며 보고 있었어요. 장 씨가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방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아마도 일할 한국 회사를 찾아야 할 것이오. 우리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관리자는 필요 없으오. 그는 방에서 성난듯이 나가버렸고 우리 모두를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있게 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일자리를 잃은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수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제거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탈리아와 엘로디아에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따뜻한 불빛 아래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죠. 수프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당신을 해고할까요? 엘로디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너무 고집이 세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마침내 말했거든. 한국 시스템이 정말로 더 좋았어. 탈리아가 식탁 건너편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태블릿으로 구인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어두운 방에서 화면에서 작은 파란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관심 없는 많은 일자리들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됐죠. 한국 무역기관에서 한국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는 현지 관리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사람들이 필요했죠. 채용 설명에는 한국 시스템 경험과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요. 8년 동안 저는 한국 시스템에서 일해왔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었죠. 그 장점을 봐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가 배운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기회였어요. 한때 제가 저항했던 지식이 가치 있게 되었던 거죠. 제 과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살짝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거의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지원서를 보낸 지 2주 후 한국무역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 씨라는 여성이 면접을 위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죠. 시간과 주소를 적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죠. 공장의 누구에게도 면접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블라딘에게도요. 다음 날 장 씨에게 개인적인 일로 하루 쉬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일 때 컴퓨터에서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무역기관 사무실은 모스크바 중심부의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창문은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안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 경영진 아래 있을 때 우리 공장과 같았죠. 그 광경이 저를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작은 인사와 함께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깔끔한 파란 정장을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의 사무실은 도시 전망이 보이고 한국과 러시아 비즈니스 리더들이 악수하는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면접 질문들은 직접적이지만 공정했어요. 왜 이 일을 원하는지,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국 비즈니스 방식의 특별한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답변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죠. 한때 한국 제품을 의심했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 가치를 배웠던 것, 그 시스템들이 대체되었을 때 차이점을 봤던 것,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일에 가져오는 특별한 품질을 믿고 있는 것을요. 박 씨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면접이 끝났을 때 그녀는 제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일자리를 얻었죠. 중국 공장을 떠나는 것은 슬프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만에 그곳은 제가 8년을 보낸 곳과는 다른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블라디는 제 마지막 날 저를 껴안았어요. 네가 올바른 길을 따르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어.
한국 무역기관에서의 첫날은 마치 긴 여행 후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숙한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리듬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아침 회의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시작되고 모두가 명확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문은 환영받았고 존중으로 답변되고 있었죠. 제 일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로 돌아오는 것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러시아 규정을 설명하고 상점과 사무실의 좋은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단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비즈니스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아이디어도 번역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탈리아와 엘로디아와 함께 모스크바의 새로운 한국 전자제품 상점 개장식에 서 있었어요. 긴 줄의 고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다시 한국 제품을 살 수 있어 기뻐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지 봐 탈리아가 군중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엘로디아는 발끝으로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새 한국 휴대폰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밝은 조명과 깔끔한 선반이 있는 상점을 보면서 하나의 원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품질에 대한 제 완고한 부정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고 그 품질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을 돕는 자리로요. 그날 저녁 우리는 탈리아가 만들기를 배운 한국 요리로 집에서 축하했어요. 새 한국산 냉장고가 부엌에서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죠. 엘로디아는 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었던 위기가 대신 더 나은 무언가로 이어졌던 거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심하게 싸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요. 제 오래된 편견은 진정한 이해로 대체되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왔던 거죠.